손주는 안 봐주면서 내가 다 키웠다는 시어머니의 최후. 애는 네가 낳았지 내가 낳았냐? 시어머니의 그 말은 지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남편 민수는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이 얼굴도 잠든 뒤에야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는 건 대부분 전부 지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울음, 쌓여가는 젖병, 씻을 시간조차 없는 하루.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서러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로 15분 거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바빴습니다. 등산 모임, 탁구 모임, 문화센터, 친구 여행. SNS에는 맛집 사진과 여행 사진이 끊이지 않았지만 며느리 집에 들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말은 늘 같았습니다. 애기는 원래 엄마가 혼자 키우는 거야. 유난 떨지 마. 나 때는 애 없고 밭일도 했어. 지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전화 한 통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날 새벽, 왕복 3시간 거리의 친정엄마가 첫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허리 협착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든 분이었지만 딸 걱정에 무거운 반찬통까지 들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숨을 몰아쉬는 엄마를 보는 순간 지수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전화했어. 친정엄마는 오히려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한텐 네가 더 중요해. 내 딸이 힘든데 엄마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밤새 열나는 손주를 업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 없으면 애도 못 봐. 내가 손주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다니. 힘들어 죽겠어 아주.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 모든 공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돌잔치 호텔에서 하지 그래. 귀한 손주인데 남들보다 초라하면 안 되잖아. 지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육아는 외면하면서 체면만 챙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애 봐주니 편하고 좋네요. 요즘은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잖아.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당신 엄마 돌잔치에 오시는 거 나 싫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지수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허리 아픈 몸으로 3시간씩 기차 타고 와서 애 봐주는데 당신 엄마는 15분 거리에 살면서 놀러만 다니잖아. 근데 밖에선 자기가 다 키운 것처럼 말하고 다녀. 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비참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는 무거운 유모차를 끌며 병원으로 가고 있었고 그 시간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친척들과 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주 자랑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많이 봐줬지. 그 말을 듣던 지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괜히 눈치가 보여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려던 순간 민수가 갑자기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15분 거리에 사는 저희 엄마보다 왕복 3시간 거리의 장모님이 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새 아이 열날 때 병원도 가주시고, 아내 대신 집안일도 해주시고,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수는 끝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아내와 장모님만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친정엄마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수 역시 고개를 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이면 직접 아이를 보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먼저 장모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가족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밖에서 함부로 손주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처럼 곁을 지켜줬는지,